끓이는 것 같구나. 아주 푹 그냥. 보자. 페이지 138페이지 직권의 변화와 영향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암기가 조금 있을 거고 요것만 쌤이 칠판에 나중에 정리해서 이거 한번 말해봐 라고 하는 것만 싹 다 되어 있어도 오늘 온 보람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자, 직권의 F 선생님 영상 찍는데 이래야만 겠니? 겠니? 선생님, 너 나 부르는 소리가 이미 그렇잖아. 자, 공책을 들고 온 수가. 자, 패스워드는 공책을 들고 다니다가 알겠냐? 직권의 변화와 영향. 직권을 알잖아, 그치? 그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혹시 베개너부터 시작해서 하는 내용 안 했었니? 일도 안 했어? 베개너? 그러면 그거부터 해줄게. 여기 지금 내용에는 없는데 살짝 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직권의 변화에서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맞지? 일단 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난번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살짝 한번 봅니다. 자, 요거 본 적이 있나요? 요거? 없어? 없어? 있죠? 그럼 뭐를 해야 돼? 킬로미터를 얘기해 줘야 되지? 자, 이거 지금 당장 외워. 너네 머리 그 정도는 돼. 알았지? 무슨 지각? 대륙 지각이고, 여기가 해양 지각이야.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도 필기해야 되는 거야. 대륙 지각은 암석 중에서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다? 밝은색 광물이 들어있는 화강암질. 화강암질은 화성암 중에 신성암, 그죠? 들었던 것 같아? 조립질의 신성암의 밝은색 광물, 밝은색 암석이었어. 그지? 그래서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 해양지각은 땡땡땡 빨리 하자. 현무암질이죠. 맞아요? 자, 평균 두께가 뭐시기? 아이놈들 35km. 당장 외워, 당장. 그 다음에 얘가 평균 5km. 7배 차이 정도 되네요. 자, 지각 안쪽에 뭐가 있다고? 멘틀이 있죠. 멘틀은 전체 직권의 몇 퍼센트? 80% 부피를 차지하며 유동성이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고체였죠.
이거 한 거 같은데 왜 아무것도 기억 안 하는 듯한 느낌이지? 자, 지갑과 멘틀이 더 온도와 압력과 밀도가 더 뭐하다? 커요.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좀 더 뜨거워지고 압력이 커지고 밀도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지갑과 멘틀의 경계면은 어떤 사람이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다지? 누가? 그 이름도 좀 특이한 모호면, 모로 비치치 불연속면, 줄여서 모호면 있었지? 자,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서 이거 지금 저기 꼬맹이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다. 자, 여기에 뭐가 있겠어? 외핵이 있겠고 그 안에는 당연히 내핵이 있겠지. 외핵은 유일하게 무슨 상태? 액체 상태. 자, 그러면 저 깊숙이 해서 저 깊숙이 여기까지가 몇 킬로미터? 2900km. 여기에 멘틀과 외핵을 경계면을 알아낸 과학자도 있겠죠? 누구? 쿠텐베르크면. 쿠텐베르크가 알아냈으니까 쿠텐베르크면. 자, 여기가 얼마? 5100km. 레만이라는 소련의 과학자가 알아냈으니까 레만면. 되겠지? 맞니? 자, 지표로부터 내핵까지. 여기는 외핵 여기까지. 멘틀의 끝까지. 외핵의 바깥까지. 내핵의 바깥까지. 내핵의 중심까지는 지구 반지름이니까 얼마? 내핵의 바깥쪽까지 말고 내핵의 중심까지가 지구 중심이 되겠지? 지구 반지름이 되겠지? 그건 얼마야? 6400km야. 알겠니? 태연이 동생 지금 이거 외우고 있는 거야. 이제 알겠니? 물어봐. 다 까먹고 없을 거야. 그 사소한 숫자니까 기억해도 되겠고. 지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판이야, 판. 그러면 자, 지표로부터 자, 어디까지를 판이라고 하냐면 대륙지각을 자, 멘틀이 어느 일부가 대륙지각을 떠받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자, 말을 잘 기억해봐. 멘틀 상부, 윗부분, 하부 아니고 의 일부 지각을, 대륙지각을 떠받치고 있는 멘틀 상부의 일부까지를 판이라 한다 이거야. 맞네? 그럼 봐봐. 여기 정도까지를 판이라 한다 치자. 여기까지. 그런데 대륙지각을 떠받치고 있는 멘틀 상부의 일부까지를 뭔 판이라 한다고? 대륙판이라 한다는 거야. 알겠니? 멘틀은 워낙 크잖아. 그러니까 멘틀은 윗부분 중에서도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만 판이라 한다 이거야. 자, 그럼 해양 지각을 떠받치고 있는 멘틀 상부의 일부까지를 뭐라고 하면 돼? 이게 대륙판이면 얘는 모르겠어. 대륙 지각을 멘틀 상부의 일부 떠받치는 이 부위까지를 판이라 한다 하자고. 얼추 얼마까지 나온다고? 여기까지를 100km야. 쌤 이거는 35고 얘는 100이에요. 이럴 뻔하면 어떻게 다 그려? 맞니? 그러면 얘는 평균이 얼마 나오겠어요? 얘는 30
35고 얘는 5니까 지각이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얘는 70km 평균 나오겠지? 그냥 판의 평균 두께는 100km 정도로 나온단 말이야. 얘기한다고. 되겠네? 그러면 이건 무슨 판이야? 얘는 대륙 지각을 떠받치고 얘는 멘틀 상부의 일부까지를 대륙판이라며 얘는 해양 지각을 떠받치고 있으니까 뭐라 부르면 돼? 해양판이라 부르면 된다고. 아이 사람들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니? 지각만 두고 대륙판이라 하는 게 아니라 지각 밑에는 멘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멘틀은 그 지각을 떠받치고 있다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 어느 일부까지를 잘라서 판이라 하고 그게 동시에 이동하고 있다는 거야. 맞니? 판이 이동한다고. 판이 이동해서 구조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그 역사 스토리를 배울 거야. 그럼 판을 알아야지 배우는 의미가 있겠지. 자, 해양 지각을 떠받치는 멘틀 상부의 일부까지 평균 70km 나오는 것을 해양판이라 한다 이거지. 들었니? 별거 없죠? 그리고 자, 다시 멘틀 상부의 여전히 상부다. 어느 일부까지 여기서 지표로부터 400km까지. 그러면 위에 판 빼고는 밑에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100에서 400까지니까 한 300km 두께가 나오겠지. 여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연약권이라 한다 이거야. 연약권. 알겠니? 그럼 봐봐. 다시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서 요만큼은 뭐야? 대륙판이고 요만큼은 뭐야? 물이 위에 있으니까 해양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요 밑으로서 요만큼 정도까지를 자 연약권이라고 한다 이거야. 이해됐어? 얘는 판, 대륙판, 얘는 해양판, 요 밑에는 연약권이 있다 이거지. 알겠니? 이 연약권은 뭐야? 뭔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 연약해. 움직여. 그래서 얘는 판을 이동시키는 것이 되겠다. 얘가 움직임으로써 판을 이동시키겠다라는 거지. 판의 두께는 평균 두께 100km로 보면 되고 판을 우리는 돌멩이로 되어 있다 해서 암석권이라고 그래. 그걸 판이라고 불러. 밑에는 연약권이라고 불러. 얘는 판이 아니야. 알겠니? 이해됐지? 정리됐지? 자, 이거 갖고 모르겠다고 막 버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다면 누가 밀도가 크겠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자, 어떤 게 더 크겠어?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워? 대륙판이 두꺼워. 밀도는 누가 더 커? 해양판이 더 커. 왜? 현무암질로 이루어진 해양 지각을 떠받치고 있잖아요. 더 무겁다고요. 맞죠? 네. 밀도가 크면 나중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막 맞부딪힐 거거든? 그러면 누가 기어 들어가겠어? 무거운 애가 기어 들어가야 되겠어? 가벼운 애가 기어 들어가? 무거운 애가 밀려 들어가겠지? 아래쪽으로 가겠지? 맞네? 해양판이 밀려 들어갈 거란 얘기야. 대륙판 아래쪽으로. 알겠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입니다. 사실은 시간을 다 잡아먹었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자, 이어서 할게요. 너네가 힘든 건 없다. 내가 힘들다. 쉬는 시간 없이 그대로 가자. 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지구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한번 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너네 그냥 수능으로 이어진다 생각하면 돼. 이거는 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의 처음은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알죠? 알아요, 너네.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자, 베게너는 뭐라고 했어? 고생대 말에
오생대 다음에 뭐야? 준생대지? 말을 좀 해. 오생대 말에 뭐를 만들었다? 커다란 대륙, 초대륙이 형성되었다. 이걸 뭐라고 그래? 판기야. 그렇습니다. 판게아를 형성했다. 라고 해. 그지? 그러고 나서 그 초대륙이 점점 뭐 했다고? 중생대를 통해서 이동했다. 그죠? 그래서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했어. 그 이전에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이 사람은 좀 본격적으로 설명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독일의 기상학자,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나 봐. 그지? 기상학자, 날씨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보더니 이 대륙들에 이렇게 화석이 비슷한 게 발견이 되고 이러더라는 거지. 떨어져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이 퍼즐처럼 붙여보면은 여기에도 붙어있는 이 위치에 화석이 대륙을 붙여보니까 화석이 같은 공간에서 있었던 것 같다 이거야. 그러면은 옛날에는 땅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육로가 있어가지고 육교라고 그 육교 알죠? 육교가 있어가지고 그걸 동물들이 이동해 다녔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석이 같은 곳에 위치, 그지?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같은 화석이 발견되더라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육교가 사라진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야 왜 비슷한 곳에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했으나 근데 그거는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미 이게 동물들이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이동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던 건데 잡아 뜯어진 거야. 그지? 라고 베게너는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설을 얘기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외워야 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한다. 자, 아프리카 이렇게 블록색이게 있다 그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모습이 남아메리카의 동쪽과 아프리카의 서해안 쪽이 아기가 맞더라는 거야. 그지? 퍼즐이 맞더라는 거지.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 간의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하더라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역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의 화석의 분포가 일치하더라. 그러면은 대륙을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이렇게. 그랬더니 얘는 여기에 무슨 화석이 발견되는데 마침 딱 붙여서 여기에도 이렇게 발견돼. 그럼 둘이 딱 붙여놓으면 여기에 한 그 종이 같이 살았다가 나중에 화석이 남기고 멀리 대륙이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화석의 분포가 일치하더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 간에. 자, 그때 양치 식물인 글로소프테리스와 파충류인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이 그것을 많이 뒷받침하는 화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메소사우루스는 공룡은 아닙니다. 아직 고생대 말이잖아요. 중생대의 공룡이 나타나죠. 그지? 그 이전에 화석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메소사우루스가 바다 수영을 할 수 있는 생물이었냐? 아니었겠다는 거지. 바다 수영을 할 수 있으면은 지가 대륙을 막 수영해서 이동했겠지. 그죠? 근데 이건 육상 생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얘도 양치식물, 육지에서 생겨나는 생물이라는 거야. 그제? 그래서 이 화석들로 뭘 알 수 있다? 이 땅이 붙어 있었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야. 대륙 이동설에 이것은 뭐다? 자, 증거입니다. 증거. 베게너가 주장한 증거예요. 맞죠? 자, 그러나 또 세 번째 뭐였다? 너는 아닌가 말해봐. 이거 외워야 돼 너네. 이거 천하없어도 외워야 돼.
빙하의 흔적이 일치한다. 남극 대륙에 땅 대륙들을 이렇게 모아서 봤더니 얼추 비슷하게 남극 대륙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원래 남극 대륙에 붙어있던 대륙들이 빙하는 어때? 눈이 쌓이고 다져지고 오랫동안 쌓여서 중력에 의해서 이끌려가면서 땅에 치는 침식 작용을 하는 애지, 그지? 그러니까 빙하는 흔적을 남긴단 말이야. 지형 땅에다가. 아니, 그런데 이 흔적이 남아있는 대륙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 붙여봤더니 남극 대륙 붙여봤더니 얼추 비슷하게 테두리에 빙하의 흔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지. 인도라는 대륙 알죠? 인도 땅은 원래 남극 대륙에 붙어 있다가 적도를 지나쳐 이 남반구에 있었지. 남반구에 있다가 적도를 지나쳐서 북반구까지 기어 올라가서 부딪힌단 말이야. 오스트리아 유라시아판에 말이야. 부딪혀서 어때? 구불구불하게 산맥을 형성시키지. 그게 히말라야 산맥이야. 되겠네? 그러니까 밑에 남반구에 남극 대륙에 붙어있던 녀석이 한참 오랫동안 올라가가지고 북반구로 기어 올라갔어. 그럼 인도는 적도 라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그제? 뜨겁겠죠? 그 아래쪽은. 근데 어때? 빙하가 발견된다는 거야. 미쳤지? 그제? 어디 있었다는 거야? 아래쪽에 있었다는 얘기야. 네 번째, 산맥의 연소성, 지질의 연소성이라고. 역시 이 화석 분포처럼 자 떨어지는 대륙을 붙여봤더니 산맥이 이어지더라. 그리고 지질의 연속성 이거는 땅을 붙여봤더니 여기에 땅 속에 이렇게 퇴적되어 있는 게 얘가 땅이 이렇게 생겼어. 얘도 이렇게 생겼어. 밑에는 이렇게 생겼어. 얘는 이렇게 생겼어. 비슷하게 쌓여져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에서 얘는 요러고 생기고 얘는 요렇게 쌓였다는 거야. 그럼 어때? 여기서부터 대륙이 떨어져 나와서 다시 쌓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렇게 지질이 어느 순간까지는 연속된다라고 한다는 얘기지. 대개는 자 안타깝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죠. 그것은 뭐를 못했기 때문에 베게너가 대륙 이동을 하는 그 힘 있죠.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베게너가 원동력을 설명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야. 자, 뭐라고 설명을 했다냐면 지구가 자전에서 땅이 이렇게 이동한 거야. 라거나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했지 뭐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택도 없겠죠? 아니 어떻게 그거 가지고 땅이 그렇게 잡아 뜯어질 수 있겠느냐. 완벽하지 못해. 라고 하니까 베게너가 그럼 내가 좀 더 자료를 수집해 볼게 하면서 온 사방팔방에 탐험을 다녔다는 거지. 그러다가 자,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더라? 50 살았나? 1912년 정도의 대륙이동설을 주장을 해가지고 60년대 초인가?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 쌤이 기억했는데 까먹었다. 자기 생일날 실종당해. 그린란드에서 얼음 속에 갇혀가지고. 근데 실종 검색해 보면 실종 날짜하고 자기 생일하고 하루 차이 나는 것처럼 나오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진실은 모르지. 그 다음 날에 실종된 건지 아니면 실종 날짜에 그 다음에 실종 신고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여행하다가 탐험하다가 사람이 실종당했으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거기에는 얼음산이 막 있잖아. 거기서 실종당했으니까 얼음산에 갇혔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종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어디 집에 간 건 아닐 거 아니야 따로. 같이 탐험대원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생일에 실종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린란드에서. 자, 그래서 비운의 과학자가 되겠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빈정거림을 많이 받았다는 거야. 뭐가 대륙 이동을 누가 시킨 건데 어떻게 되는 건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근데 이 사람 기상학자로서는 굉장히 또 유명했던 모양이더라고. 요거 근데 이 베개는 지금 대륙 이동설이 굉장히 중요해 이 사람은. 그지? 이 사람을 빼고 직권의 변화를 말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은 베게너가 있을 때 누가 그의 생각을 뒷받침하려 했냐면 홈스야. 홈스는 뭐라고 했냐면 멘틀이 있는데 걔가 대류해가지고 그래서 대륙이 이동이 일어난 거야. 이게 더 합리적이야. 라고 설명을 했어. 그러면은 그게 뭐냐? 아까 우리 이렇게 봤던 땅이 있으면 멘틀이 땅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류를 일으키면서 이동했을 거야 라고 시뮬레이션을 한 거지. 그런데 이거는 또다시 과학자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